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잘하려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신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기술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올바로 이제 적용시킬 수 있어야 성공의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그러려면은 사람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좀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 드리는 게 행동경제학 같은 그런 부분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더 나가서 인지심리학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사람의 보편적인 그런 생각의 오류들, 착각들 이런 게 뭐가 있을지 점검해보고 나도 거기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어이없게 마음적으로 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투자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좀 영상에서는 인지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행동경제학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오류들, 착각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현재도 주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주의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고 심리적인 부분을 다스리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내용을 처음 듣는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는 것도 좀 권해드려보고 싶고요. 좀 알고 있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인지심리학이라던가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주식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확증 편향입니다. 이미 내가 좀 뭔가를 하기로 했어. 이미 내가 관심을 가졌어. 뭐 그런 게 생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 행동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에 확신을 주는 방향으로만 행동을 하게 되고 보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어떤 차를 사고 싶어서 그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서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차가 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치 투자에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는 얘기라던가 뭐 그런 거가 다 가치 투자에 관련된 얘기로 들려요. 세상을 볼 때 그 세상에 일종의 필터를 끼고 내가 보려고 하는 거를 뭐 길을 쓰고 찾아다니게 되는 그런 심리적 편향, 오류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현상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는 가치 투자가 꼭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가치 투자에 한번 발을 들여 놓으니까는 일종의 증폭작용처럼 가치 투자에 관련된 게 계속 눈에 보이고 그걸 계속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가치 투자 신봉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이런 거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특히나 더 주의해야 되는 게 알고리즘의 시대잖아요. 알고리즘, 특히 유튜브도 알고리즘인데 내가 어떤 특정 분야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검색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걸 계속 보여줘요. 너 이거 관심 분야야? 그럼 이것도 봐. 이것도 봐 라고 하면서 가치 투자 한번 검색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내 유튜브 피드에 온통 가치 투자만 뜨게 되는 거죠. 가치 투자 말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급등주 단타가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 영상을 한 두세 개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유튜브 피드는 급등주 단타로 채워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다른 거를 보지 않는 이상 그게 계속 뜨는 거죠.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 시대가 이 주식 투자자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좀 약간 바보스럽게 만드는 거 아닌가.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 추천을 해주고 나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는 더 관심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지만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좀 등한시하게 되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면 이 확증 편향과 맞물려서 심리적 오류를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치 투자만 답이네. 다른 거는 소수 의견이다. 가치 투자가 대세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 마음속에서 착각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죠. 우리가 이제 유튜브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알고리즘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길을 쓰고 관심 없는 분야들을 좀 보면서 관심의 폭을 넓히고 균형을 좀 맞추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는 영상으로도 많은 거를 배울 수 있고,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책을 보는 것도 좋겠다. 도서관 가서 이렇게 많은 책 중에서 골라서 본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좀 스테디셀러 같은 것들 위주로라도 좀 보면서 관심의 분야를 넓혀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왜? 이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져서 되게 편협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화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해서 마케팅에서 좀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코카콜라를 슥 스쳐보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나도 모르게 목마를 때는 코카콜라를 찾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슈퍼볼 광고 때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코카콜라를 이렇게 보여줬더니 매출이 막 뛰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되게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뭔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것 때문에 내 행동이
좀 변질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요. 심리학적으로. 예를 들면은 내 옆에 서류 가방이 있어. 그러면은 되게 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강아지 인형이 있어. 그러면은 좀 감성적인 사람이 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의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되게 사소한 거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보 검색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겪게 되는 것들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지에 있어서 영향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좀 소름 끼치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내 아이가 아파서 얼마 전에 약을 먹었어, 주사를 맞았어,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괜히 주식을 할 때 괜히 제약회사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 제약회사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면서 평소에는 안 샀을 텐데 그거를 막 매수를 하게 된다던가. 근데 여기에 이제 더 골 때리는 거는 다른 편향, 예를 들면 통제력 착각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이제 뭐 되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착각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말한 이런 확증 편향이라던가 점화 효과 이런 거에 되게 휘둘리는 사람이라서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는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결정에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3자 효과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되게 좀 바보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 정치 그 정당은 이상한데 왜 사람들이 저 정당을 물고 빨고 하지? 저 정치적 견해, 저 집단은 되게 허접해. 그런데 저기에 저렇게 많은 그런 지지자들이 있어? 야, 저거 뭐야, 이상하다. 왜 저렇게 멍청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주식판에서 리딩방 같은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돼. 한 달에 막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회비 내고 막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률 400%, 500% 내줄게요. 막 이러는 그런 리딩방들이 있습니다. 그걸 리딩방이라고 하면서 저는 그냥 거의 금융사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들에 막 덕덕덕 가입을 하죠. 근데 그런 거 가입하는 사람들이 다 돈이 막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돈 벌고 싶고 아쉽고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왜 그러지 도대체? 야, 나는 저런 거 절대 안 당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는 뭔가 잘못된 일을 당하는 사람은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나는 절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들.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 좀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을 좀 단순화시키고 명쾌하게 우리가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딱 단절시키는 거죠. 나는 아니야, 제3자들이 저러는 거야.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이 재수가 좀만 없어갖고 그 환경에 들어가 있으면은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는 이거를 어떤 경우에서 이제 주식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냐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유튜브에서 잘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주식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망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 교정해야 될 것들을 막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보는 사람들, 그 영상을 보고 그런 얘기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멍청하게 망하지 않아, 나는 저렇게 잘못된 주식을 몰라서 어렵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식판에 끼어들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시간이 한 1, 2, 3년 지나면은 판가름이 나죠.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경이 돼서도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약간 지금 운이 안 좋아서 잠깐 이렇게 눌려 있을 뿐이지 다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올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미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주식을 하고 있고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어느 정도가 그러냐, 90%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식하는 90%가 그렇게 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냥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제3자 효과라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는 심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말고도 아까 말했던 점화 효과라던가 확증 편향이라던가 그리고 통제력 착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잘못된 결과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인간이고, 그런 나약한 인간이 잘해보겠다고 주식판에 뛰어든 거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도박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좀 상기시키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제가 여러 번 말하죠.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컨트롤된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배워야 되고 명확하게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마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